네, 디지털 전문가 조코드입니다. 자, 요즘에 하루가 멀다 하고 챗 GPT, GPT-4, 또 MS의 코파일럿, 또 AI의 버튼, 여러 가지들이 정말 쉴 새 없이 발표가 되고 있고, 와, 정말 이런 것도 되네 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미래에는 청사진이 펼쳐질 것 같고,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사용할 때처럼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렇게 우리가 AI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냥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지 않고요. 자, 우리가 AI를 잘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가 미리 사전에 그런 준비를 좀 하시고 AI랑 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단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AI랑 같이 일을 하는 거는 AI랑 협업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협업에 대해서 혹시 배워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나는 우리 회사에서 사람들하고 협업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서 생산성에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회사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협동하라고 했는데 그게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협업하라고 하는 얘기로 변화가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선생님이나 교수님도 협업을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협업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야, 너희는 협업 한번 해봐, 팀플에서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죠? 네, 늘 협업한 결과는, 학생들이 한 결과는 실패를 하고 학생들은 큰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다시는 인간들하고 함께 일을 하나 봐라, 절대로 안 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아픈 추억만 남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협업이라는 거 사실은 우리가 디베이트라고 하는 이제 토론 기술도 그렇지만은 그냥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획 있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해야지 협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이제 방법적인 접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협업은 다 실패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은 교육도 안 받았고, 그리고 과거에는 협업이라는 도구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다 PC 기반의 워드나 아래 한글 이런 것만 사용하다 보니까 협업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문서를 다 작성하고 그 문서를 FTP나 아니면 USB에 담아서 친구한테 줘야지 그 친구가 그때부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협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분업이라는 개념이 더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글 문서와 같은 우리가 디지털 문서를 사용하시면은 이런 협업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제 협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협업 대상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첫 번째로는 나 자신과 협업이 또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과 협업이 돼야겠죠. 세 번째로 서비스들과 협업이 돼야 됩니다. 그 결과로 최종적으로 AI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협업을 하나도 안 하다가 AI 서비스 문서를 요약을 하고 아니면 문서를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이런 거를 잘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혼자서 사용하는 거는 또 가능하겠지만은 우리가 현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우리 회사 내부에서 효율적으로 일하고 하는 그런 협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과 함께 연결이 돼야지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지, 개인적으로 코파일럿을 잘 사용한다, 물론 도움이 될 거는 같지만은 분명히 저는 한계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로 나랑 무슨 협업을 할까 생각하시지만은 사실 여러분들 노트북이나 아니면 서버 자료 중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자료, 특히 올해 말고 작년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5년 전 자료 잘 찾을 수 있나요?
잘 찾기 어렵죠. 그때는 그때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때 또 분류하던 체계도 다 다릅니다. 또 뭐 사용했던 어떤 포맷 이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 5년 전 뭐 이런 문서 찾는 것은 개인적도 쉽지가 않죠.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떤 특정 단어로 검색을 한다고 해서 그 문서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작성하는 콘텐츠를 5년 후에 여러분하고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좀 체계를 가지고 5년 후에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어떤 협업 환경을 구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른 사람들하고 협업하는 건 정말로 어렵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는 협업을 안 하면은 프로젝트도 다 커지고 장기화되고 어떤 프로세스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업을 꼭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협업하는 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뭐 감정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도구도 사용해야 되고 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합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까지 가려면 우선 준비하는 단계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런 준비하는 단계에서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준비 없이 그냥 협업을 해보고 그러다 보니 생산성이 낮아지고 오히려 더 힘들고 이럴 바에는 나 혼자 할 걸 이런 생각을 많이 갖다 보니까 협업이 점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협업도 연습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워크샵, 디지털 협업 워크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다는 말씀이죠. 자, 세 번째로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라고 하니까 약간은 좀 당혹스러우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결제 시스템 이렇게 시스템으로는 많이 접근을 하셨지만은 서비스라는 개념으로는 사실은 약간은 어렵죠. 그러니까 이메일 시스템이라고도 부르지만은 이메일 서비스라고도 부릅니다. 내가 어떤 메일을 보내는 액션에 맞춰지면은 그게 이제 시스템이 아니고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메일 서비스가 된다면은 그거 사람 대 사람 간의 이런 문자나 아니면 의견을 교환하는 게 아니고 기계 대 기계도 서비스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또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점점 요즘에는 시스템이라는 개념보다는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앱 엔진 하에서 특정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료로 제공해주는 경우도 있고 과금도 내가 몇 번 이용했냐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챗 GPT도 보면 API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서비스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비용도 이제 사용하는 만큼만 내시면 되겠죠. 우리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에자일리티가 부족하지만은 서비스 개념으로 접근한다면은 금방 우리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계약을 하고 돈을 내고 결제만 누르면 바로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그런 아주 고급 AI 서비스도 이용할 수가 있고 ML도 이용하실 수 있고 많은 것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현재 자리에서 현재 크롬 브라우저만 있으면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연습하시다 보면 그때서야 사실은 AI랑 효율적으로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중간 단계를 조금 뭐 건너뛰는 것은 뭐 가능하겠지만은 모두를 다 무시를 하고 갑자기 AI랑 일을 잘 하겠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뭐 MS 뭐 워드를 사용하고 PPT를 사용했는데 요번에 코파일럿 때문에 와 이거 봐라 내가 뭐 이메일도 이렇게 작성을 해주네 뭐 문서를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줘 와 이거 봐 이렇게 신기하지 이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사용하시겠지만은 사실 이메일을 작성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 자체에서 여러분이 그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많은 또 수정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 업무 자동화 관점에선 사실은 MS의 코파일럿보다는 저는 이제 구글의 워크스페이스에 녹아있는 기능들이 사실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구글의 워크스페이스의 AI는 나의 자료, 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결과를 해주는 거죠. 우리 코파일럿 데모에서는 뭐 딸의 생일 이런 가정을 했는데 구글의 AI 데모에서는 사람들이 대화했던 이메일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고 그 이메일의 내용으로 문서를 만들고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이런 과정을 하고 또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뭐 감사의 인사말을 보내고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업무에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AI랑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뭐 어떤 과정을 거치던 간에 AI를 잘 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AI 아주 야생적인 뭐 말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말을 하고 우리가 친화를 가지고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야생에서 돌아다니던 말을 익숙하게 하고 하려고 하면은 일단 나도 익숙해야 되지만은 그 말도 우리의 손길에 익숙해져야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빠르게 달릴 수 있더라도 말보다는 빠르게 못 달릴 것이고요. 빨리 말을 익숙해져서 달리는 말 위에 올라타고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AI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